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새벽 3시 45분입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딱히 이제 시황을 드렸던 것에 비해서 그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잘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알트코인도 좀 잘 반등을 하고 있고 4월 중순에 변화의 가능성, 반등의 가능성 언급을 드렸었고 최초 그죠? 우리 관세라든지 합의 부분에 있어서 그 상승에 대한 양봉을 눌림목을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혹시 못 잡으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 눌림목은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좀 뒤따라서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을 좀 언급을 드리면서 뒤따라서 수익을 조금 즐기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 항상 풀베팅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코인을 해서 그냥 이거 살면 오르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흐름 무지성 숏이다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도 있었었고 막 지금 올라요 지금 배팅합시다 따라 붙읍시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벼운 시도로 가볍게 수익을 즐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큰 기회가 왔을 때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라든지 자산 가격들은 좀 괜찮은 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코인들은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좀 매매를 하시고 운이 좋으면 슈팅이 나오고 그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 뉴스부터 살펴보면서 오늘은 조금 길게 가져갈 예정이니까 끝까지 꼼꼼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죠, 그죠? 탈원전 언급을 안 했다. 이재명 후보께서 깨서 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외쳤다라고 하지만 탈원전은 머무리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다시 두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있을 때는 이제 원전 쪽 힘을 받았다면 지금 다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해상 풍력 발전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혼중표 한대행과 뭐예요 이거? 한덕수 총리와 그런가요? 그래요. 뭐 글쎄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뭐 정도. 한덕수 총리는 좌우를 막론하고 훌륭한 분이죠. 일단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대통령에는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뭐 그죠. 그나마 뭐 이재명 후보도 지금은 뭐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긴 한데 뭐 여러분 정치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소신껏 투표를 멋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도 3분기 만에 반등했는데 저성장도 배 빠졌다. 1년째 제로 성장. 한국은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아마 경제 성장률 1%대를 유지하면서 1%대를 유지 1점대 초반에서 2% 정도 이제 그게 이제 평균성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30년에서 35년 정도 사이까지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워낙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한국에 이제 쌓아놓은 기술력들이 있기 때문에 썩어도 준치라고 그런 부분들을 버티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하락 곡선을 그리겠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일본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일본처럼 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네, 일본보다는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일본은 정말 그 저성장을 정말 멋있게 잘 극복한 나라거든요. 이번에 가시면 80세, 90세 된 노인분들께서 아침에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소비적인 그런 것들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전 세계적인 금융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제2의 기축통화국죠. 그죠? 지금 뭐 아직 위안화가 올라오고 있지만 유로화가 있군요. 유로화 다음에 이제 엔화가 될 텐데 기축통화국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잘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 좀 돼요. 네. 하지만 뭐 한국에 있는 저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화이팅 하면 또 잘 회복되겠죠. 관세 쇼크 헌신할 때 올해 경기 성장 0%대 우려가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럴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딱 어쩌면 리세션, 경기 침체에 돌입해 있다면 내가 이런 주식들이라도 자산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장기적인 또 안목으로 우리 주식 종목들 좀 이따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좀 여러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 종목들을 가볍게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기회죠. 네. 제주인 명동도 복사, 마산 상권마저 임대 딱지. 지방 경제는 이제 박살 나고 있어요, 그죠? 정말로 박살 나고 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좀 정말 전국이 다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서울, 강남이 몇 군데인데 어쩌면 이제 뭐 계급 사회가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지하는 지역에 따라서 지방에 산다고 하면 이제 지방 거지라고 표현을 들 거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가지면 말하면서 또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들도 보면 뭐 보안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 주택들을 좀 갑이 된 것 같은 행동들 실제로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죠? 푼돈도 안 쓴다. 불빛이나 편의점조차. 그죠? 네, 지금은 안 좋으니까 그래요. 그런 거예요. 행정심판 폐쇄도 변전청 하남시 해상폭력 띄운 정부에 그죠? 해상폭력 얘기 나오네요. 그죠? 네, 해상폭력. 장기적으로는 그 보시면 이제 36년지죠. 이 정도 뷰를 가지고 이제 가져가시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배터리도 이제부터는 좋게 볼 거예요. 하지만 차트적으로는 좀 좋은 신호가 나오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사트적으로 아직까지 강력한 신호가 나오지는 있지는 않아요.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고평가 M7 비중 낮추고 미 밖으로 눈을 돌릴 때 이제야 말이 나오고 있죠. 봐봐요. 이제 나오잖아 말이. 미국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폭락하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지만 폭락하면서 이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뒷북을 쳤단 말이죠. 항상 미리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서 지금 더 갈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참 답변 드리기가 난감해지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원칙. 그래서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 꾸준히 벌어 가시고 계시죠. 그죠?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쉽고 재밌는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저를 따라오시면. 근데 이제 따라서 막 시황을 따라온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라든지 그 원칙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오픈 AI 새 출연용 모델 오픈소스로 푼다. 유튜브 한 명 하면 할리우드. 그죠? 앞으로는 거실 TV에서 활약할 것이다. 그죠? 유튜버, 그죠? 유튜버. 저도 유튜버지만 저는 구독자와 이제 시청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학고 유튜버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힘이 나고, 여러분들, 저는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막 연락을 막 주시면 좋아요. 그죠? 막 부탁한 거 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정보를 사세요 라고 말을 못해요.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집값 진정세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타고 있고, 세종 집값 논황평 다운. 또 사람들이 몰려가죠. 늦었어요. 이제 되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 그래서 세종시는 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 정도. 네. 상업용 부동산에 해외 자본이 몰린다. 정말로요? 네, 중국 자본 아니려나?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 얘기는 좀 별개인데, 좀 방송을 하기 전에 좀 썰을 좀 풀자면, 중국 사람들이 개념이 없죠. 욕심이 많고 배려심이 부족하고, 그렇죠. 자기 멋대로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나 너무 이기적이죠. 전반적인 문화가 그래 왔었어요. 연화대혁명 이후에 주변 사람들 챙기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피해가 오는 그런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 이제 개화가 되면서 해외에 물을 묻고 온 그런 사람들은 또 자국 국민들을 싫어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음식물을 가지고 좀 무혐하다는 말을 하는데, 이 음식물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 정도는 사형이에요. 사형이라고 해요. 실제로 제가 중국인 와이프를 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심한 장난을 치면 적당한 그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나도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는 중국인들을 싫어하지만, 근데 중국인들 중에서 워낙 한국에 중국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정말 많은데,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중국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 여기 얘기를 왜 했냐면,
한국에 중국인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걸 막아내거나 싫다 좋고를 떠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써져 있는 상태니까 중국계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특히나 또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군다나 더 들어오게 되겠죠. 거기서 우리 걸 잘 지키면서 우리는 돈을 벌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대중 관세를 결정하겠다, 뭐 40%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중 관세나 30% 정도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주식도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보기 전에 증시부터 보죠. 네. 비트코인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어요. 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도 좀 물어보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440원으로 살짝 오르는 쪽입니다. 미국 경기가 강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율이 좀 오르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는데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다시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돈이 좀 빨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 경기가 강하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이고 달러가 여전히 강했구나. 미국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예나는 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죠, 그렇죠? 이런 가장 추천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이때 100원, 10원 10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마치 지금 요즘에 나오는 알트코인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예나는 운이 좋으면 이 자리 12, 13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정도 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 성격상 이 자리에서 편하게 그냥 존버하세요. 이건 뭐 저 혼자 삽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매 습관 여기서 더 갈까요? 오르면 그제서야 막 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여기 살짝 정도 또 정리해서 좀 좋은 쪽으로 좀 쓰시고 그죠? 뭐 환율을 바꾸셔도 좋고 남은 돈은 뭐 일본 여행 가본다거나 그러고 계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까지 바라보셔도 좋겠죠. 그죠? 그런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 자, S&P입니다. S&P는 5,500까지 항상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그런데 그래서 근데 5,400 정도에서 바로 받을 거다 그랬는데 밀어버렸잖아. 그래서 좀 당황했죠. 근데 이제 바로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5,400 정도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5,500입니다. 미증시는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회복되고 있고 S&P도 지금은 뭐 이 정도면 사실 이것도 대공황급으로 빠진 거긴 해요.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옛날처럼 쭉쭉 상승할 거냐는 질문을 던지면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기간들이 상수이 되겠고 저는 이 정도 위치 또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정도 위치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위기는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해서 지금 뭐 S&P 같은 경우는 다시 5,700포인트 5,700포인트를 도달하게 되면 저는 다시 한번 숏각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숏층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상승은 우리 현물로 모아가면 되니까 작은 돈을 꺼내서 숏에 또 털어들 때 조금씩 벌어가지고 해지하는 거죠. 우리 원물은 떨어질 거고 그 선물은 좀 배율이 있으니까 좀 더 벌 거고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금액을 넣어서 그래서 뭐 한 벌리면 다시 또 물타기 하는 거지 현금에다가. 그럼 다시 반등하면 현금 올라가고 그죠? 제가 올해 배당금을 100 몇십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되게 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투자를 해놨어요. 또 넣어놨어요 그냥.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주려고.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도 회복을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근데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제 한 이 정도 포인트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 밑에서는 좀 잡으셔도 좋다 그랬죠. 근데 또 80 들고 80만 또 기다리고 계시면 안 돼. 이거는 잡았다가 줄였다 하다가 80 오면 배팅이에요. 근데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잡았다 줄였다 하면서 그냥 가면 남은 것만 가지고 홀딩. 그다음 이 엔비디아가 출발하면 그다음 누구예요? 그죠? 그다음 애들 찾는 거 사러 가는 거라.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 카드니까 그래픽 카드가 오른다라는 건 이제 다른 쪽, 뭐 AI 쪽, 다른 쪽에도 힘이 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코인 쪽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니프티입니다. 인도 증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인도 증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만 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파키스탄과의 전쟁, 국지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는 차세대 공장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다고 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 글로벌하게 다 같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게 코스피, 네. 코스피는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코스피는 2,500 정도로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우리가 운이 좋으면 2,700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좀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쭉쭉 보죠. 삼성전자 누가 또 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삼성전자는 그냥 그래요. 그냥 종목이 막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아직은 좀 그래요. 그래서 빠져주면 좀 액션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5만 원 초반 정도에서는 강력하게 잡아보셔도 좋다라고 했고 6만 원 정도까지만 보겠다. 이렇게 20% 가까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형주가 그죠? 그 뒤로의 모습은 모르는 거야. 내가 이 목표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확인했으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내가 이 변동폭을 예측할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런 주식 종목이라든지 그런 코인 종목들도 목표가 오게 되면 그걸 파셔야 돼요. 그 파는 양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다 파셔도 좋고 조금만 파셔도 좋고 뭐 일반적으로는 30%에서 50% 정도를 파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목표가에서는 말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요. 하이트질러입니다. 하이트질러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유저수 배당을 좀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들고 있습니다. 뭐 빠지면 빠지나 보지 뭐. 그죠? 지금 워낙 이제 불경기다 보니 이제 바닥권에서 막 놀고 있어요. 엄청 이제 힘든 상황이죠. 2018년 저점과 유사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 때였나? 코로나 때 아니죠? 요 때가 코로나 때죠, 그죠? 코로나 때도 많이 올랐는데 웃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뭐 빠지면 빠지나 보다 하고 들고 넘어갈 거예요. 알테오젠 장난 아니네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이마트도 9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마트 언제 추천드렸죠? 이때 추천드렸어요? 네, 여기서 좀 파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파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정도는 얼마를 할 건지 여러분 선택이라고. 정도는. 그래서 이마트가 쭉쭉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10만 원 정도에서 저항을 좀 먹을 겁니다. 근데 10만 원까지 갈 거다 이게 아니라 제발 그냥 이것도 얼마 6만 원대, 7만 원대니까 거의 30% 가까운 상승이란 말이에요. 주식이 좋은 타이밍이죠. 파시면 돼요. 그렇죠? 밀육도 바닥권에서 내고 있는 부분. 저희들 한국 주식들 보면 바닥권에서 예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롯데케미칼도 이제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대충 던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향을 해드릴 수 있으면 이게 좀 위험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냐 에코프로가 5만원 그쵸? 좀 힘이 없어요, 그죠? 에코프로 여기서 난리 다 썼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삼성 SDS 볼까? 삼성 SDS는 SDI인가? SDI? 삼성 SDI? 네, 삼성 SDI. 자, 요 밑에서는 쫄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거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천천히 또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반등을 추고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되기 시작했던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겠습니다. 궁금한 차트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던져 질문해 주시면 정직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코인 쪽으로 넘어갈게요. 코인도 볼 게 좀 있죠. 네, 코인. 비트코인입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이 정도로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긴 한데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눌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죠. 눌림목이 지금 보면 또 이게 50% 정도의 눌림목이 아니라 38, 236 그러니까 236 정도에서 또 상승을 해버리는 현상이 또 생겼습니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고 이 상승 파동이 충격파의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는 부분이에요. 충격파.
임펄스 웨이브. 그러니까 단기적인 임펄스 웨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이 파동이죠. 요 상승을 보고 여기서 좀 조심하자. 72,00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추세선이 였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추세선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요 반등이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유예에 대한 부분 되면서 협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미등시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섬세한 흐름에서는 좀 디커플링이 나타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임펄스 웨이브 형성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이 라인은 좀 강한 저항대긴 해요.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강력하게 배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환율이 좀 빠졌었기 때문에 달러 힘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본다면, 싸졌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보조지표적인 측면도 지금 여기서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빠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일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 주말에 해서 내일 월화 정도에서 음봉이 떨어지면 그때는 정리하는 생각을 조금 하시되 그 전까지는 조금 홀딩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관리가 끝난 시대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알트코인들을 많이 얘기 드렸었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계속 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예전에 그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드린 게 있습니다. 보시면 비슷하죠, 그죠?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잖아, 이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원대로 만들고 나서 이제 눌림목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예상 시나리오예요. 이건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 이제는 그래서 글쎄요. 일단은 조금은 이게 이제 1시간짜리니까 이게 이제 요거 보시면 되겠죠. 요건데 딱 요거거든요. 모습이요. 똑같죠. 거의 똑같 요 구간이었었어요. 여기 올라갔었고 조정이 나왔고 요 조정이 생각보다 약간 위에서 조정이 3.1 정도니까 약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살짝 올라갔던 부분이고 여기서는 저는 조금 빠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싶다. 좀 조금 헤맸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그 뒤에 이제 뭐 알트코인들 몇 가지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하면서 시향을 드리고 뭐 슈팅이 나왔단 말이죠. 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서 나온 거래량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만큼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만큼은 아닌데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생겼다라는 부분은 어쩌면 이제 이건 양 세석의 두 가지가 가능해지거든요. 최근에 그래 조금 들어왔죠. 촉딱하지만 여기 몰렸던 사람들이 손절했다. 그러니까 벽을 뚫는 거래량이냐, 쉽게 말해서 벽을 뚫는 거래량이냐 아니면 고점에 대한 거래량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상황이면 벽을 뚫는 거래량일 가능성도 꽤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벽을 뚫을 때는 한 번에 지나가면 매너가 없죠. 이게 저항이 크잖아요. 또 눈을 차트 조금만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하락에 대해서 거의 다 되돌려 버렸거든. 그죠? 78.6%. 여기 하락에 대해서 78.6이고 전체 하락에 대해서 61.82 구간이 다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꽤나 유효한 고점, 그러니까 목표 라인이야. 저항 라인이야. 이게 좀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거래량은 한 번에 쭉 가버리면 되게 매너가 없는 상승이 돼버리는 거라. 매너 없다는 게 맞나? 그래서 한 번쯤 살짝 좀 힘을 빠져주고 여기서 사차를 좀 만들고 나서 다시 지나갔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야. 신호가 될 수 있는 거. 그죠? 이 녀석을 담보로 여기서 매수를 노려보는데 성공했을 때는 그 다음번에는 뚫는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뭐 만약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깨질 수도 있다면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 손절을 적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거거든요. 그렇게 전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거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도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갈 거야?
바로 가면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해요. 바로 가면 버리면 알트코인 동반하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만 쭉 올라가게 돼서 흡성대표 형태가 등장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고, 지금은 보조지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중립적이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오늘 내일 정도 해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정도가 될 텐데, 이게 하나 생기잖아요. 이 생기는 거 보면 여기서 기준으로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올라갈 때 만약에 알트코인을 동반하는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10만 불 한번 터치하는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갔다가 빠지겠지. 빠지고 이 바닥을 다지면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것이고, 아니라면 만약 올라갈 때 비트가 알트를 빨아먹는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건 마지막 상승일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뭐 내일 27일 정도 해서 연봉이 툭 떨어진다면, 요때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게 알트가 동반 상승하는, 알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상승이라면 얘는 바로 안 가고 한 번 더 상승 쪽을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같이 빠진다면 이제 좀 조정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6만 1,000불 그리고 이제 8만 7천 8천 요 라인 두 라인을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어렵나요?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양봉 하나 보고 하자. 그리고 저는 그래도 여기랑 여기를 보는 게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항상 눌림목은 기다리고 여유롭게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신규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요약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먹여드리려고 막 시나리오를 짜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못 잡은 사람이 여기서 사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죄송합니다만. 그죠? 네, 저기서 노리셨어야지. 그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게 나면,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숏 포지션을 한 번 또 노려볼 생각입니다. 네. 떨어지고 나면. 그리고 여기가 깨질 때 강하게 노려볼. 요거는 살살 노리고요. 여기를 깨질 때는 좀 강하게 노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5월 달은 조정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5월 한 4, 5일 어버이날 정도 수준에서 하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까지의 상승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조금씩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매매가 복잡한 거예요. 알트코인들을 BTC 차트 살펴보게 되면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을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승 이력이 좀 더 남아있는 형태를 좀 띄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일단 5월 초중순 정도, 5월 초까지는, 5월 1, 2, 3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큰 하락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견적을 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됐건 저찌 됐건 목이 떨어지면 도망간다는 마인드로 생각을 세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중에서 비트가 좀 떨어지더라도 알트코인이 조금 버텨주거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비트가 이렇게 콩 하면 이제 알트가 여기서도 빠졌다가 다시 좀 더 올라가는 요런 느낌. 단타적인 요 시기 안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원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V 축하드려요. 지금은 여기는 팔아야 될 자리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더 가더라도 이거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SV 올라간다 좋아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위로는 안 먹어요. 여기는 먹는 게 아닙니다. 더 가더라도 다른 거 노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조금 더 남아 있긴 한데요. 네. 뭐 아니면 버텨볼 거면 여기서 저를 덜어내 보시고 한 8만 원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한 번 정도는 액션을 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아더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 이건 부따라기 부담스럽죠, 그죠? 저는 리플은 안 할 거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볼린저밴드 하단 라인이긴 한데 이건도 별로 관심은 없고, 바닥에 돌리고 있는 애도 있을 겁니다. 솔레이아 날아가네요. 러처 프로토콜은 저희 이제 우리 정방에 이제 그죠, 어르신 감사한 분 데이먼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셨던 교관님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장님이시죠, 회장님. 네. 그러니까 항상 무료로 좀 도와주시고 조언해주시는 분입니다. 대가도 바라지도 않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페페도 관심 있게 좀 봤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맴했던 종목입니다. 얘네들. 네. 여기서 들어갔죠. 네. 요쯤에서 들어간 것 같아. 요쯤에서 페페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4월 21일이니까 4월 21일 여기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페페 이젠 알아서 하세요 했던 게 23일입니다. 23일 요쯤일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지면 조심하시면 돼요. 조심하시면. 뉴스도 뭐 긍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초보분들이 조금씩 연습해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뭐 펌핑, 막 상승 이런 거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난 천천히 조심해서 할 거야. 그리고 물려도 좀 버텨볼래. 물리면 나는 파는 거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에오스 같은 애들은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코인들 많이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런 모습 있잖아요. 저희 아이콘도 꽤나 많이 왔죠.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아이콘 그죠? 네. 아이콘도 이제 4월 17일 날입니다. 4월 17일 날. 좋죠. 4월 17일 언제야? 이때죠, 이때. 20% 정도. 그쵸. 네. 정말 살살 오르죠.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거, 부드럽게 오르는 거, 초보분들이.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고 관리 후 잔량을 관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저희들 그죠? 내가 저건 관심 종목인데 보여주면 안 되는. 근데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하여튼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도 노려볼만 한데 아마 소액으로 한번 슬쩍 들어가 보시는 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 정도. 그리고 5월 초에 만약에 음봉이 떨어지면 그때는 꼭 파셔야 된다는 점 당부 좀 드리겠고요. 김프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김프가 다 빠져버렸다는 건 꽤나 긍정적인 걸 의미를 해요. 그죠? 그래서 상승은 좀 더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뭐 누군가는 또 말을 바꿨다고 말하실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하는 기준을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덕목이에요.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이 이탈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를 챙겨갈 것인가. 이 거래량 터진 이 장대 양봉을 믿었어야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좀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자. 여기 밑에서 접어보자.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여러분 소실 끝쳐지기 싫어서 놀림보고 좀 깊이 보다 보니 체계를 못 시켜드리, 이 뒤로는 체계를 못 시켜드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에서 충분히 알트코인으로 따라 붙고 수익을 가져가실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놓쳤다면 또 우리는 눌림목을 노릴 겁니다. 그리고 파동은요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또 좋은 자리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